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단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영상으로 참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많은 분들께 나름대로 막 댓글로든 말로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호함과 훈육을 떼어놓지 못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시 다뤄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단호함이라는 건 절대 반려견을 엄하게 훈육해라, 엄하게 지적을 해라 라는 뜻의 태도가 아닙니다. 단호함이라는 건 그냥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반려견에게 의사를 전해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요구적인 행동을 해요. 빨리 손에 있는 간식 줘 라고 막 점프하고 짖어서 요구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만약에 제가 보호자님께 단호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보호자님께서는 그 단호함을 뭐 나름의 블로킹이라고 하며 반려견을 밀어내거나, 사실 이렇게 밀어내는 건 블로킹이 아닙니다. 그냥 밀어내기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밀어내거나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단호한 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때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한다, 단호하게 반려견을 대하셔라 라고 하는 데에는 이렇게 반려견을 엄하게 물리적으로 뭔가 압박을 줘서 대하라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해도 짖어도 어차피 나는 너한테 절대 간식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을 단호한 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려견이 점프를 하고 짖어요. 근데 보호자님께서 뭐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점프해도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려견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짖고 점프를 하겠죠. 근데 보호자님께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진 않아, 나는 안 줄 거야, 네가 얌전하게 앉거나 캐넬로 스스로 하우스를 하면 나는 그때 너한테 간식을 줄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갖추라고 하는 게 단호한 태도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뭐 연기를 한 거긴 하지만 반려견을 물리적으로 밀어내기를 한다든지 큰 소리를 내며 반려견을 놀래킨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했지 라는 식의 그런 감정이 표현된 게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일관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반려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단호한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단호함에 절대 물리적인 대처라는 의미가 있지도 않고, 단호함에 반려견을 압박해라, 반려견을 말로써라도 훈육해라 라는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단호하게 대처해라, 단호한 태도를 갖춰라 라는 말에 뭔가 반려견을 곤란하게 만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호자님들 사이에서 뜻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단호함에는 절대 그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보호자님들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나는 말로써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해도 간식 안 줄 거야, 이렇게 외면을 하고 몸을 돌리고 반려견의 짖음과 점프를 그냥 두고 봐주는 이런 인내심을 가지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단호함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격하게 또는 훈육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제 경험상 그런 성격의 보호자님들은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해도 그걸 고치기 힘들어 하세요.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려견을 굳이 물리적으로 막 좀 밀쳐내고 뭐 엄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는 걸 어딘가에서 접해서 그때부터 굳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엄함과 하고 싶지 않은 물리적인 거친 태도와 하고 싶지 않은 훈육을 반려견에게 굳이 하며 그것이 단호한 것이라고 믿고 반려견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건 보호자님들의 성격에 따라서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지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우리 반려견을 학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호한 게 엄한 게 아니고 단호한 게 훈육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반려견들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규칙을 배울 수 없어요. 단 한 번의 거절이나 단 한 번의 무시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없어요. 우리 개라는 동물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야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니까 내가 지켜야겠다 라는 걸, 뭐 지능이 높으니까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을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개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아무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경험을 해야만 그 규칙을 잘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뭐 학습을 되게 잘 시켜준다면 실패하지 않고도 그 규칙을 잘 따르게 할 수 있겠지만 보호자님들께서 스스로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반려견들은 계속해서 보호자님이 요구하는 규칙과 태도를 갖추지 못할 겁니다. 빠르게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일관성 있는 태도인 거예요. 자, 단호함이라는 걸 강조할 때 항상 많은 전문가분들이 일관성 있게 반려견을 대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보호자님께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항상 너는 나에게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산책을 할 때 그렇게 줄을 당기면 항상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해. 뒤돌아갈 거야 라는 결과값을 일관성 있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짖고 점프를 하며 간식을 달라고 해도 너는 항상 나에게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거야. 대신에 네가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가만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난 너에게 간식을 줄 거야. 키보드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띄어쓰기가 되듯, 키보드에는 엔터를 누르면 채팅이 쳐지듯 일관적인 결과값을 내가 반려견에게 제공했나?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만 해주셔도 정말 많은 반려견들이 보호자에게서 리더십을 느껴요. 이것만 일관성 있게 해줘도 반려견이 보호자를 더 잘 따라요. 보호자의 통제 능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매번 반려견에 의해서 갈팡질팡, 반려견에 의해서 지조 없고 소신 없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태도로 반려견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들이 우리 보호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보호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반려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결국 인간 사회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반려견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반려견이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반려견들은 우리 인간을 잘 이끌어 줄 수 없어요. 당연히 잘 리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호자가 반려견을 잘 리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가 항상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일관적인 결과값을 제공하는 태도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보니까 너무 부실했고 이야기가 산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영상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이 주제를 다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보겠습니다.